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연임이 아니라 한 대를 건너뛰어서 두 번 재임을 한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1890년대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22대와 24대를 역임했는데, 제가 지난 그 3년 정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로 2021년부터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그렇게 한 대를 건너뛰어서 연임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이라든가 통계 수치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이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난주가 이스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카드를 보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이 매사추세츠 현지에서 저하고 그 평소에 안면도 있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수업료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또 그 전자이체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그 집에서 아주 가까운 미국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를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가지고 따님하고 같이, 그래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그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핸더슨이라는 곳에서 이 겉에는 The Lord has risen 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성경 귀절이 담긴 예쁜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그 이 부부 이 내외 분들인데, 신박사님 혼돈스러운 시대에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진실을 용기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부부는 마이클 심 TV의 애청자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외 분께서 같이 카드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 그 부군 되시는 분이 DDS PhD in Public Polic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아마 그 치과 의사이시면서도 동시에 그 공공 정책 이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후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대체 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으로 이렇게 좌파 언론들까지 내다보느냐?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Trump leads Biden in 6 of 7 swing states라고 돼 있죠. 트럼프가 7개의 스윙 스테이트 중에 6주에서 바이든을 리드하고 있다,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쭉 보시면은 펜실바니아가 44대 47로 트럼프 대통령이 3%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은 45대 48로 3%, 아리조나는 42대 47로 5%, 어마어마하죠. 조지아는 43대 44, 네바다는 44%대 48%, 노스캐롤라이나는 43%대 49%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지금 타이로 똑같죠. 위스콘신은 46대 46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가 공화당 성향이고 20여 개 주가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완벽하게 뭐 항상 공화당을 찍지 않고 또 완벽하게 항상 민주당만을 찍지 않는 이러한 주들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런 주를 이제 그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 7개에서 펜실바니아 주에서만 승리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99.9%가 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1890년대에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로 1933년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때까지 거의 70여 년 동안
그 공화당 대통령이 줄곧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그 다음이 이제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죠. 프린스턴대. 이렇게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 70여 년 동안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공화당이 완전히 공화당 세상이었을 때 한 대를 건너뛰고 또 재임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그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계속해서 공화당 세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남북전쟁이 끝난 지가 한 20년, 25년이 넘어가면서 공화당만 이제 계속해서 그 미국 정치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거대한 재정을 다뤘고 공화당이 그래서 그 재정을 전쟁이 끝났는데도 큰 재정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화당 세상이다 보니까 공화당 정치인들끼리 그 담합이라든가 이거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민주당에게 정권 내줄 수 없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 어떤 정치적인 담합, 그러니까 그 콜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전적인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담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싫어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조상이 물려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 이제 노예제도도 폐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이 뽑는 표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선출직에 나와야지 뒤에서 담합을 해서 공화당만 뽑히게 하는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회계와 재정을 아주 잘 개인적인 것부터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는 뉴욕주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뉴욕시티의 시장도 했고, 조그마한 그 나이가라 폭포 있는데 버펄로의 그 시장도 했고, 이런 그 거꾸로 이제 들어가서 쭉 이 정치적인 그 이력서를 보면 이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재정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때 큰 퍼센티지가 이 신물이 난 겁니다. 공화당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정치적 담합이 공화당 정치인들끼리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화당 세상에서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당에 그때 아마 허친슨인가 해리슨인가 하는 분이 대통령 23대가 됐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방대한 이 재정이라든가 또 공화당의 무슨 담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많은 유권자들이 믿으니까 한 대를 건너뛰어서 이 사람을 또 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반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민주당 세상입니다. 완전 좌파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바로잡자라고 하면서 마가 운동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America First 해서 이 글로벌 정책,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작동이 되는 이념이 아니다.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전 세계 200여 개 넘는 국가를 미국 밑에 발 아래 이제 줄을 세우겠다라는 게 글로벌리즘인데, 그거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것은 1990년대 초에는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먹히질 않고, 글로벌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돼서 지금 30년 이상 쭉 바이든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 이전, 글로벌 이전에 동등한 관계, 미국의 우호적인 우방은 미국이 원조도 하고 서로 상호 호혜성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거고,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대적인 생션이라든가 이런 반대 정책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 트럼피즘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열어 제껴서 엄청나게 불법 입국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유전은 요즘엔 열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니까 바이든이 활짝 열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때와 맞먹고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뽑은 달도 많아요. 미국의 그 유전을 완전히 열어져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거 공약이 유전을 닫고 전기차나 이런 그 재활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하겠다고 한 게 자기의 그 선거 공약이니까 이제 와서 유전을 다시 활짝 열어 제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악하고 거짓을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인데 이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민주당의 그 유권자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이걸 알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오하이오라든가 중서부의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2016년도에 미국의 글로벌 정책에 신물이 났던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 러스트벨트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팬데믹이 오고 민주당이 이상한 장난치를 여기저기서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선거를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4년 대선은 워낙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을 건너뛰고 또 재임되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1890년대하고는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을 건너뛰고 한 대를 쉬고서 하는 것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 주변에서도. 만약에 이런 민주당 세상에서 트럼프가 연임을 했다. 2020에 연임을 해서 쭉 8년째 하고 있다면 또 임피치를 한다. 또 무슨 러시아 간첩이다 하면서 이 딥스테이트를 동원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서 4년 동안 일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한 대를 쉬고 건너뛰어서 47대로 올해 당선이 돼서 내년 1월에 취임을 해서 한 대를 나중에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의 4년 동안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화당 내 트럼프를 반대하는 부시 계열, 트래디셔널 공화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통령이라든가 또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전에 그 공화당 그 기존 공화당도 그 글로벌리즘 정책은 기존 공화당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처럼 글로벌 정책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우선주의로 가는 쪽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쪽 안 맞는 공화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존 공화당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돼서 3분의 2 정도가 공화당의 유권자도 그렇고 당 내도 또 그 의회 내에도 트럼프파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화당 그 트래디셔널 공화당파 민주당과 다름없는 이 글로벌리스트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정도하고 그 민주당 이 유권자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대를 건너뛰는 장점을 그 헌법에 반영시킨 주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는 주지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버지니아 주의 헌법은 주지사가 연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연임의 단점과 그 재임을 하더라도 연달아 재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대를 건너뛰어서 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는 매우 독특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대권을 연속으로 잡는 것을 금지하는. 하지만 한 대를 쉬고 또 출마를 하면 재선을 할 수 있는 재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 주인데 이렇듯이 올해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한 대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